아, 오늘 재밌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스피킹 주제랑 관련돼 있을 확률이 99.999%거든요. 성적이 조금씩 오릅니다. 이건 사이언스예요. 과학 지문이네? 하고 생각을 포기하세요. 뭔가 자신감이 묘하게 좀 올라가 있어. 좋아, 완벽해. 다 됐어. 채점자분 안무라도 모르세요. How are you? 아씨 해도 돼요. 래퍼 스윙스가 어떤 무대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본 유학생 권혜연입니다. 일본 대학 입시하면 역시 토플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토플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토플 공부, 토플 시험, 제 개인적인 팁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일본 대학에서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려고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게 토플이에요. 일본어 전형 준비하시는 분들 EJU, JLPT 공부 시작하기에 앞서서 토플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고요. 영어 전형으로 지원하시려고 SAT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토플은 필수적이에요. 몇 가지 예외 상황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대부분은 SAT와 토플 성적을 동시 제출하라고 하죠. 다만 필요한 토플 성적은 일본어 전형을 지원하는지 영어 전형을 지원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죠. 당연히 영어 전형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토플 성적이 조금 더 좋아야겠죠. 우선 일본어 전형부터 얘기할게요. 하위권이라고 말하는 대학 같은 경우는 40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조금 일반적인 점수대가 60점대인 것 같아요. 게이오, 조치를 포함한 마치라인 같은 경우는 70점대, 와세다의 경우는 80점대, 그러니까 85점 정도면은 안정권이다, 지원해봐라 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물론 이것도 학부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말한 건 어디까지나 조금 평균치를 얘기한 거지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그건 감안해 주셔야 돼요. 한편 영어 전형 같은 경우는 세 자릿수면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세 자릿수를 맞추는 게 제일 좋죠. 110점 이상이면 더할 나위 없고요. 105점에서 110점 사이만 돼도 충분합니다. 100점 이하로 내려가면 마치라인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토플의 공부 기간, 제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고등학교 2, 3학년 때 나는 영어가 자신 있다, 영어를 좀 좋아한다, 영어 모의고사를 보면 성적이 1등급은 항상 나온다 라는 사람의 기준으로 한 달을 빡세게 공부하면 80점은 나옵니다, 토플이. 물론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80점까지 훅 올렸다가 90점까지 가는데 또 한참, 90점에서 100점 가는데 또 한참. 이게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영어 단어를 빡세게 외웠고 문제를 계속 풀었는데 이상하게 똑같은 점수에서 머물러 있는 그 정책이란 때가 있어요. 약간 토플 성적도 이렇게 상승합니다. 이렇게 훅 오르다가 좀 멈춰있다가 훅 오르고 좀 멈추고, 이렇게 오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이렇게 멈춰있을 때 아,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멈춰있나? 내 실력이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오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점수만 멈춰있을 뿐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어느 순간에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때가 또 와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토플 공부를 시작하기. 토플 과목에는 리딩, 리스닝, 라이팅, 그리고 스피킹이 있잖아요. 총 4과목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리딩이에요. 리딩 같은 경우는 다른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모든 과목에 포진되어 있어요. 리딩은 언제나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이 리스닝이에요. 리스닝 또한 스피킹, 라이팅 영역에 포함되어 있어요. 스피킹 영역에서 들어야 대답을 할 수 있고요. 라이팅 영역에서도 들어야 내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베이스는 리딩이고요. 리스닝은 거들고 그 위에 라이팅 그리고 스피킹을 쌓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리딩부터 올리면 다른 과목도 조금씩 오르고요. 리스닝을 올리면 분명히 스피킹과 라이팅도 성적이 조금씩 오릅니다. 이건 사이언스예요. 그 다음으로 분명히 토플 공부한 교재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사실 토플을 공부할 때 온갖 교재는 다 풀어봤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거기서 거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만 저는 토플 모든 4가지 과목 중에서 리스닝에 좀 애를 많이 먹었던 편이에요. 그래서 리스닝을 올리려고 유독 거기에 좀 매여있던 편이었는데 리스닝은 확실히 다락원이랑 영단기가 좋습니다. 리스닝 실력 향상에 좀 도움이 많이 됐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풀어보세요. 리딩 같은 경우는 추천할 만한 교재라기보다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리딩 교재 중에서. 해커스 또는 그 이상의 수준이 되는 그런 리딩 교재를 푸실 때 나는 왜 이 단어를 모르지? 나는 왜 이 지문을 이해할 수 없지? 라는 생각이 드셔도 쫄지 마세요. 해커스 리딩 교재를 풀어보셨으면은 아, 대체 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든 적이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걔네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과합니다. 애초에 해커스는 학원이고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꼬아놓은 지문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것들에 너무 민감하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토플 단어장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가지를 추천드릴게요. 제가 이 두 가지를 썼거든요. 해커스 토플 단어장이랑 영단기 토플 단어장. 단어장을 좀 다양하게 쓰진 않았어요. 그냥 해커스 토플 단어장을 3번 정도 돌고 영단기 토플 단어장을 5번 정도 돌았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사이클을 돌릴 땐 하루에 한 과씩을 외워요. 하루에 한 과씩을 외워서 한 달이 지나면 그 다음 달에는 5과씩을 외워서 빨리 끝내고요. 그 다음엔 10과씩, 그 다음 15과씩, 그 다음은 책 한 권을 통째로 외웁니다. 그렇게 5바퀴를 돌리고 해커스는 그런 식으로 3바퀴. 맨 처음 볼 때가 제일 어려워요. 제일 힘들고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한 바퀴를 일단 돌리고 나면은 5과씩 외우는 거 일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10과씩 외우는 거는 금방 합니다. 그 다음 책 한 권을 보는 것도 몇 가지 애초에 내가 처음부터 어려워했던 단어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좀 술술 외워져요. 그렇게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고요. 저는 지금부터 좀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 토플 시험장 팁이에요.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래요. 내가 토플 공부를 하는 동안, 그러니까 뭐 짧게는 한 달일 수 있고 길게는 1년일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나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어요. 분명히 60점에서 90점으로 끌어올릴 만큼 내가 리딩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리스닝 공부 방법을 달리할 수 있고 하여간 많은 방법이 있는데 시험 하루 전날에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토플 시험 하루 전날 갑자기 내가 리스닝을 막 듣고 갑자기 라이팅을 막 써본다고 해서 그 다음날 성적이 좋지는 않아요. 그냥 평소 내 실력대로만 나옵니다. 하지만 내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팁 같은 거는 몇 가지 사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바꿀 수 있는 걸 바꿔보자는 거예요. 토플 시험 당일날의 그 내 컨디션 그리고 그 성적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 팁에 대해서 제가 언급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3가지 핵심 포인트는 첫 번째는 좋은 컨디션, 그리고 두 번째 긴장하지 않는 것, 릴렉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여러분은 시험 당일날 최상의 결과를 내실 수 있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그냥 마음을 편하게 먹고 있는 거, 마인드 컨트롤,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긴장하면 안 돼요, 진짜로. 내가 막 쫄아서 막 심장 쿵쾅거리고 나 오늘 시험 어떡하지 막 땀 뻘뻘 흘리고 이러면 안 돼요.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돼. 심호흡을 하던 좋은 생각을 하던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영상을 보던 어떻게든 긴장을 풀고 들어가야 해요. 시험 전날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전에 긴장하고 있으면 안 돼요. 컨디션, 내 몸의 컨디션. 제일 중요한 건 일찍 자는 거겠죠. 그것만큼 중요한 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시험 당일에 일찍 일어나셔야 돼요. 일찍 일어나는 건 내가 긴장을 푸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해요. 밥을 먹을 시간이 느긋하게 있어야 해요. 내가 에너지 소진되지 않게 건강하게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어지간하면 유제품 같은 거는 피하는 게 좋아요. 우유, 불가리스 이런 거는 어지간하면 나중에 드시고요. 대신 후식으로 견과류를 많이 드세요. 아그작 씹어서 내 깨어날 수 있게. 비타민도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적당히 몸도 이렇게 스트레칭하면서 푸세요. 씻는 거 생략하고 옷 아무거나 주워입고 대충 쫄래쫄래 나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속설이 있더라고요. 시험 당일 또는 시험 전날에 머리를 감으면 내가 암기했던 것들이 다 날아가서 시험을 잘 못 본다, 뭐 이런 속설이요. 저는 그걸 믿지는 않아서 굳이 그런 걸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내 것도 어느 정도 단장해서 가는 게 내 마인드 컨트롤과 내 자신감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처럼 피부가 안 좋아서 생얼로 나가면 사람들이 그걸 쳐다볼까봐 좀 그거에 스트레스 받는 경향이 있다. 그런 사람이면 시험 당일날에도 조금만 틈 내서 그냥 화장하고 가세요. 복습하기 바쁜 시간에 샤워하고 화장하고 고데기할 시간이 어딨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저도 고데기까지는 안 합니다만 그거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도 안 되겠지만 적당히 융통성 있게 내 자신감과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 그것도 어느 정도 단장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자신감 높이려고 쓰던 방법 중에 하나가 시험 가려고 집 밖으로 나서기 전에 책상에 앉아서 내가 좋아하는 지문이거나 내가 열심히 공부했던 난이도 있는 지문이면 좋죠. 영어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내서 한 번을 다 읽는 거예요. 발음과 악센트, 인토네이션 다 살려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싹 읽고 나면은 목은 좀 아픕니다. 뭔가 자신감이 묘하게 좀 올라가 있어요. 좋아, 완벽해, 다 됐어. 약간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컨디션만큼이나 사실상 환경적인 컨디션도 되게 중요하죠. 시험장 조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 그냥 우리 집에서 가깝네 하고 그냥 띡 신청하시지 마시고요. 적당히 검색하면 토플 시험장 유명한 곳 몇 군데 나오고 어디가 시험장이 되게 깨끗하고 시설이 좋은지는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제발 체크해서 가세요.
어떤 데 보면은 그냥 칸막이 대충 종이로 쳐져 있는 데도 있고 널찍하게 아예 가구 자체가 세팅되어 있는 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데를 찾아서 가세요. 모든 준비가 끝나셨으면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시험장으로 출발해야겠죠.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사실 하나뿐이에요. 여권. 즉 신분증이에요. 다른 거 굳이 뭐 있어야 될 게 없기는 한데 중간에 쉬는 시간에 먹어야 될 간식 그 정도만 챙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것들을 챙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토플 리딩 지문 중에서 내가 가장 완벽하게 파악한 것, 물론 난이도가 너무 쉬우면 안 돼요.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많이 공부했고 복습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빠삭하게 파악하고 있는 그런 영어 리딩 지문 있죠. 그거를 한 장 카피해서 시험장에 가지고 가세요. 뭐 리스닝 공부하면서 들었던 mp3 파일 있죠. 그거 시험장 가는 내내 이상한 다른 가요 같은 거 듣지 마시고 내가 공부했던 리스닝 파일 계속 반복 재생하면서 시험장까지 가세요. 그리고 가는 내내 마음가짐 계속 나는 최고다라는 마음가짐, 나는 오늘 이 시험을 박살 내러 왔다 이런 마음가짐 위풍당당하게 걸으시면서 리스닝 영어 파일 듣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시험장에 도착을 하시면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아야 돼요. 화장실이 여기 있네, 여기가 입구고 뭐 여기가 뭐 락커고 여기가 시험 보는 곳, 이거를 어지간하면 그냥 이렇게 꿰고 계세요. 막 내가 여기가 어디지? 어리버리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괜히 사람을 더 위축시키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고 자신감 떨어지게 만들어요. 괜히 위축되지 않게 어느 정도 좀 당당하게 그 시설을 이용하시세요. 이게 좀 생뚱맞은 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결국 다 마인드 컨트롤이랑 자신감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는 한데 시험장에 일찍 들어가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좀 나중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시험장에 먼저 들어가면 시험장이 아직 덜 차 있고 사람들이 좀 적으니까 내가 조금 더 조용한 분위기에서 시험을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앞서서 먼저 들어왔으니까 내가 스피킹 같은 거 또는 리스닝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아직 리딩을 풀고 있느라 조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집중력이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뭐 여러저러한 그런 이유로 먼저 들어가시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는 내가 스피킹 하는 거를 남들에게 들려주고 싶지 않다 라는 분, 또는 내가 스피킹 연기가 좀 약해서 다른 사람들이 스피킹 하는 걸 미리 좀 듣고 싶다 라는 분들은 시험장에 늦게 들어가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시험장에 가면 그 시험장마다 입장하는 방식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뭐 어디는 뭐 번호판 같은 걸 받기도 하고 온대로 줄 서 있기도 하고 하여간 제각기 다른데 그건 눈치 빠르게 빨리 스캔해서 어떻게 하면 일찍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늦게 가는지를 빨리 파악하신 다음에 늦게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그 감독과 눈을 피해서 여기저기 서성거리고 있던가 이미 번호표 받은 척하고 구석에 다른 곳에서 본인 하실 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시험장 분위기를 다 파악한 다음에는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착석을 하세요. 아마 대기실이나 대기 의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거기 앉으셔서요. 내가 오늘 준비해온 그 리딩 지문 있죠. 내가 제일 자신 있고 내가 제일 빠삭하게 알고 있는 그 난이도 꽤 있는 리딩 지문. 그걸 빠르게 눈으로 훑으세요. 여러분 대부분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으실 가능성이 높고 제 영상을 보시는 걸 보아하니 어쨌든 한국어가 모국어고 한국어가 제일 편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평소 내 사고방식이나 내가 말하고 듣는 게 한국어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거를 빨리 영어로 전환해야 돼요. 내가 분명히 시험장으로 오는 길에 리스닝 영어 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귀는 조금 열려있을지 모르나 눈이랑 두뇌도 영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영어에 좀 더 깨어나야 해요. 뭐 시간은 얼마나 걸려도 상관이 없어요. 뭐 10분? 정말 급하면 뭐 1분, 2분? 영어로 조금 적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조금 중요합니다. 스피킹이랑 라이팅에 템플릿을 적용하신다면 가지고 오셔서 그것 또한 한번 다 읽어보세요. 물론 당연히 미리 외워왔어야 하지만 시험장에서 한번 눈으로 더 읽어서 마무리 작업하는 거. 그렇게 리딩 지문도 다 읽었고 스피킹이랑 라이팅 템플릿도 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준비 운동은 다 끝났어요. 이제 앉아서 들어갈 걸 기다리시면 되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자신감이라는 거는 사실 내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거기도 하지만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 또는 내가 짓는 표정, 내 자세에 달려있기도 해요. 조금 생뚱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계속 웃고 있으세요. 별거 아닌데도 웃어주고 즐겁게 생각하고 하는 게 긴장을 가라앉히는데 생각보다 큰 도움이 돼요. 다들 스마트폰 갖고 다니시잖아요. 거기 막 인터넷에 올라온 유머글 같은 거 보면서 그냥 일부러 좀 웃으세요. 사실 핸드폰을 사용하는 건 그다지 좋지 않은 방법인데 공중을 쳐다보면서 웃고 있으면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뭐 그게 전혀 상관이 없고 사람들 눈 피해서 미소 지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어지간하면 웃어보세요. 웃는 게 긴장 푸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약 파는 사람 아니지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내가 예상치 못한 방해물이 생길 수 있고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여권이 만료됐다든가 좀 최악의 경우기는 한데 그건 준비를 해오셨어야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거 말고 뭐가 있을까? 토플 시험장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원래는 1시간 전에 도착했어야 됐는데 20분 전에 아슬아슬하게 도착했다. 다시 어떡하지 이러면서 오시지 마시고 아 오늘 재밌네? 이러면서 오세요. 좀 미친 사람 같을 수 있는데 말리면 안 돼요. 상황이 좀 안 좋게 돌아가도 재밌는데? 나한테 미션 주는 건가? 건방지고 자신감 있는 마음가짐? 긴장이 좀 덜 돼요. 이게 사실 제가 SAT 때 있었던 일이기는 해요. 제가 SAT 시험 볼 때 수험표를 잘못 가지고 가서 교무실을 가가지고 새로운 수험표를 출력한 적이 있었거든요. 감독관들이 다 쳐다보고 다른 학생들이 다 쳐다보니까 쪽팔릴 수도 있고 문제 생길까봐 겁먹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게 완전 문제가 돼버려도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문제가 안 되면은 괜히 내가 걱정해가지고 긴장해가지고 위축되기만 한 거니까 좋게 생각하세요. 그냥 오늘 되게 유머러스한 하루다. 나를 긴장시키는 그 모든 것들에 말리지 마세요. 평온한 마음가짐 계속 유지하면서 뭐만 해도 오늘 재밌네? 이건 뭐지? 궁금하다. 되게 짱재밌다. 약간 이런 사고방식? 시험을 보는 도중이나 시험장으로 가는 도중 그 어느 순간에도 한숨을 쉬지 마세요. 이런 순간 뭔가 착잡해집니다. 내가 하는 그 행동이나 내 표정이나 내 말하는 것에 내 기분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이제 영역별로 좀 시작해볼까요? 리딩 지문이 딱 떴는데 내가 싫어하는 게 과학 지문이다. 근데 과학 지문이 딱 떴다. 그래서 하필 과학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과학 지문이네? 하고 생각을 포기하세요. 쓰잘데기 없는 생각으로 머리를 잠식시키지 마세요.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은 다 삼가야 돼요. 다 내 거당, 헐 짱 재밌겠당 이런 정도의 단순한 사고방식. 더미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더미 하나하나에 너무 쫄지 마시고 그냥 더미가 나왔으면 더미 나왔네? 이러고 말고 더 이상의 더 긴 사고로 연결시키지 마세요. 적당히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리딩 지문이 딱 뜨면은 광클에서 마지막 13번으로 넘어가세요. 글이 한 줄로 이렇게 적혀져 있을 거예요. 마지막 문제에. 그게 주제랑 관련돼 있을 확률이 99.999%거든요. 그것부터 먼저 노트 테이킹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고 그거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죠. 리스닝이 사실 평소에 많이 풀어보는 거랑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서 그 당일날 뭔가 써먹을 수 있는 건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리스닝이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쉬는 시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스피킹이 너무 약하니까 쉬는 시간에 안 나가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다른 사람들 스피킹 하는 거 들으시는 분들, 그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 스피킹 연습을 많이 하셔서 안정적으로 실력을 쌓아놓는 게 중요하겠지만 쉬는 시간을 그렇게 긴장한 상태로 보내는 건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쉬는 시간에 무조건 나가시고 화장실 안 가고 싶어도 일단은 갔다 오는 신용이라도 하시고 거울 보면서 그냥 약간 긴장 풀고 내 얼굴 한번 보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밖에서 내가 준비해온 간식을 조금만 드세요. 괜히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어지면 곤란하니까 물은 한 모금 정도만 마시되 견과류 같은 걸로 뇌를 좀 깨어나게 하고 초콜릿 한 입 먹어서 당 충전. 저는 간식 딱 2가지만 추천드리고 싶어요. 견과류, 초콜릿 진짜 많이 추천하는데 사실 전 견과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그작 뇌 깨우기. 분명히 리딩이랑 리스닝만 풀어도 되게 지쳐요. 뇌도 슬슬 졸려 할 거예요. 다시 아그작 씹으면서 뇌를 다시 깨워주세요. 그리고 초콜릿 넣어서 다시 기분 좋게 만들고요. 이제 쉬는 시간이 끝나서 스피킹 영역을 시작할 때 조금 버거워 하시는 분들에게 드릴 만한 팁 같은 건데, 스피킹 시작하기 전에 종이에다가 1, 2, 3, 4, 5, 6 번호 다 써놓고 어느 정도 템플릿을 빠르게 써놓으세요. 진행되는 그 프로세스를 내 머리에 파노라마처럼 스쳐보내세요. 내가 이거 다음에 뭐 할 건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 게 그 다음에 뭐 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깜깜한 상태로 지금 놓아진 과제를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편합니다. 이것 또한 스피킹 영역을 버거워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인데, 정말 내가 이 질문을 못 알아들었고 할 말이 없으면 노래라도 부르세요. Twinkle Twinkle Little Star 그거라도 부르세요. 발음 점수라도 주겠죠. Twinkle Twinkle Little Star 단어 점수라도 주겠죠. 하여간 내가 뭔가 뱉은 게 있어야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내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몇십 초 동안 멍 때리고 있으면 다 올 수 있는 점수가 없어요. 정말 모르겠으면 그냥 채점자분 안부라도 물으세요. How are you? 진짜 그냥 아무 말이라도 하세요. 정말 모르겠으면 내 나라 자랑이라도 하세요. 아니면 내 취미라도 설명하세요. 정말 무슨 말이라도 하세요. 물론 예를 들어서 40초가 주어졌는데 30초를 다 채웠는데 나머지 10초 동안 할 말이 없다. 그렇다고 그 10초 동안 다른 쓸데없는 말을 하시면 괜히
감점 요인이 되겠지만 내가 정말 통째로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을 때, 그럴 때는 무슨 말이라도 하는 게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라이팅 때는 내가 외워온 템플릿 같은 거를 적용해서 무사히 두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면은 길고 긴 아마 4시간 이상 걸렸을 토플 시험이 종료가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긴장을 푸셔도 돼요. 굳이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자신감을 높이려고, 긴장을 풀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시점입니다. 이때부터는 갑자기 하셔도 되고, 갑자기 아씨 해도 돼요. 시험이 끝난 이후부터요. 이제는 내가 본 시험의 결과만 기다리는 일이 남았으니까요. 편하게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팁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여러분이 시험 당일날 최상의 결과를 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모든 영상에서 그랬고 제가 평소에 늘 하는 생각이지만 자신감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늘. 래퍼 스윙스가 어떤 무대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자신감에 대한 언급을 했거든요. 근자감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대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의 줄임말이잖아요. 내가 나를 믿는 게 자신감이죠. 내가 나를 믿는데 근거가 왜 필요해? 라는 말을 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저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신 분이니까 했어요. 내가 나를 믿는데 굳이 근거를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를 믿는 것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마음에서 앞으로 좀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위축되지 않고 내 영향력과 내 잠재력을 모두 발휘하면서요. 저는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토플을 준비하는 과정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도 정말 고되고 힘들 수 있어요. 분명히 슬럼프 오신 적이 있을 거고 안 좋은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그 힘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얼만큼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든 어느 정도의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든 여전히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고 충분히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토플 준비도 대학 입시도 원하시는 대로 다 잘 풀리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끝내려고 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더 생겨서 이렇게 다시 잠깐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좀 구도가 바뀌었죠? 저는 여러분들께서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자신감을 위해서 이 책을 꼭 한 번씩 읽어보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어요. 이지성님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분들 중에 하나인데 RNVD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꿈꾸는 능력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꿈꾸는 능력이다. 말하는 대로 현실이 된다. 사람은 생생하게 꿈꾸는 그대로 된다. 내가 무언가를 꿈꾸고 있고 그 꿈이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내가 그 꿈을 생생하게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 쓰고 말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분명히 어떤 분들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직접 독서하는 거는 꽤 다른 이야기거든요. 뭔가 영감을 받으실 거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깨닫는 게 있으실 거예요.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이 말이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릴 때 느끼시는 것과 이 책을 읽음으로써 느끼는 게 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께서 시간이 없으실 수 있으니까 한 구절만, 맨 앞장에 한 구절만 뽑아서 읽어드릴게요. 평범한 사람들은 죽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을 성공의 제일 요소로 생각한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릴 수 있는 능력을 성공의 제일 요소로 생각한다. 둘 중 누가 옳은 것일까? 당연히 성공한 사람들이 옳다. 호텔 왕 콜라드 힐튼이 생전에 호텔 왕인 나와 평범한 호텔 직원과의 차이는 오직 하나. 성공을 상상하는 능력 외에는 없다. 라고 입버릇처럼 읊조리고 다녔다. 저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인생의 목표가 희미해지고 앞날이 깜깜해질 때 다시 힘을 얻으려고 좀 동기를 부여받으려고 찾았던 게 책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 책이 괜히 유명한 게 아니에요. 자신감 그리고 자기개발을 위해서 저는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는 바고요.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 자신감을 가득 얻으신 상태에서 여러분 원하시는 만큼 성적도 잘 받으시고 원하는 대학도 원만하게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바이바이.